지난달 15일 막을 올렸던 산청 엑스포가 폐막했습니다. 각종 한방 항로화 체험 프로그램을 앞세워 138만 명이라는 관람객을 유치했습니다. 엑스포의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부 경남 지역에 끊이지 않고 있는 축사와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한창인 진주에서 영상 산업 발전을 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제 교류와 원작 콘텐츠 활용, 창작자 지원과 지역성 가미 등 K-드라마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사천에서 천연 기념물 따오기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창녕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방사한 개체로 확인됐는데 사천 수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상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남해군의 문화, 예술, 체육 종합축제인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가 열려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산청 엑스포가 막을 내렸습니다. 35일 동안 138만 명이 다녀가며 목표했던 관람객 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엑스포의 주제와 콘텐츠의 경쟁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축제에 주무되었던 동의보감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많지 않은 수지만 조금씩 끊이지 않고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산청 엑스포 폐막을 앞둔 마지막 날, 막바지 관람객들이 찾아온 겁니다. 평소 관심은 있었는데 와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이번에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 천안에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조금 아직은 한산하니까 저희들이 관람하기에는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산청 엑스포는 산청에서 10년 만에 열린 엑스포입니다. 지난달 15일 막을 올려 35일간 운영됐습니다. 목표 관람객이었던 120만 명은 폐막을 일주일 남긴 시점에 조기 달성했고 폐막일인 19일까지 총 138만 명이 행사장을 다녀갔습니다. 목표보다 115% 이상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올봄에 열렸던 하동 세계차 엑스포와 재작년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에서 목표 관람객을 못 채웠던 상황이어서 산청 엑스포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결국 관람객 유치에 무난히 성공했습니다. 입장료 수익과 특산물 판매 등에서도 당초 목표액을 훌쩍 넘겨 흑자 엑스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산청 엑스포의 주제와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건강이나 힐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체험존이나 어린이 퀴즈 체험존, 그리고 숲속 조격 체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민서의 한의사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 체험을 많이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동의보감촌 활용 방안입니다. 동의보감촌은 지난 2001년에 기반시설이 조성됐고 2013년엔 산청 엑스포를 치르기 위한 상설 전시관들이 들어섰습니다. 이후 해마다 100만 명 수준이 방문하는 산청 대표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를 포함한 관리 비용을 행정에서 투입하다 보니 예산 감소를 위한 자립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산청구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동의보감촌 홍보 효과가 컸을 것으로 보고 활성화 방안을 꿰뚫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족 중심 시설과 콘텐츠를 확충하고 자립화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산청과 항로화를 알린 2023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로화 엑스포. 산청군의 도약과 동의보감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SCS 조사입니다.
민가 바로 옆에 설치된 축사로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축사 또는 신규 축사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끊이지 않는 축사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서부 경남에선 축사 돈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인 건 주거지와 축사 간 이격거리, 악취와 오물,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과 이미 축사 건립을 허가받아 운영 중인 주인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함양에선 돈사 악취와 폐수 처리 시설의 개선을 촉구하는 주민 집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마을과 600여 미터 떨어진 대규모 돈사에서 악취가 발생 중이고 고인 폐수가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돈사는 악취 저감 시설을 운영, 축산 폐수도 수질 기준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시설 개선 등 주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됐습니다. 앞선 사례와 달리 갈등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시 진성면의 한 마을 주민들은 민가와 약 500m 거리에 있는 돈사의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 중입니다. 심할 때는 영 숨을 못 쉬죠. 비가 올라오고 이제 저기 되면 많이 심하고 저 냄새가 열이 많이 나고. 지난 2017년 개정된 조례 기준으로 해당 돈사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1995년에 이미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얻었고 당시 기준을 적용받아 정상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조례가 기존 축사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축사에 대한 지도 점검은 가능하지만 점검 당시 불법 요소가 없다면 사육 제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축사 관리 감독 횟수 증가, 시설 설치 지원 강화 등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주민과 축산 농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축사에서 이런 악취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비축사에 한해서 저감 시설을 좀 더 확충할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한 축사들의 좀 더 지원을. 축사 관련 갈등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보다 활발해진 모습입니다. 그중 하나가 전국의 모든 양돈장에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축산법 시행령.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냄새 저감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축산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개 분무 시설, 바이오 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악취 저감 시설 의무화 등 축산 악취 저감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더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가 형성돼 있지만 고속도로망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서부 경남 지역. 소규모 축사뿐만 아니라 기업형 축사들의 진입 시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갈등 조정과 관리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한창인 진주에서 영상산업 발전을 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디어와 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K-드라마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 K-팝뿐만 아니라 영화와 요리, 한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적인 요소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K-드라마도 빼놓을 수 없는데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한국 드라마가 노출되고 또 인기를 얻으며 한류의 한 축으로 크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한 글로벌 OTT 플랫폼 내 인기 콘텐츠 제작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압도적 1위인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국 제작 콘텐츠는 분기별로 점차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는 진주에서는 드라마 관련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몽골 등 문화미디어 전문가들이 K-드라마 확장성과 글로벌 플랫폼 전략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해외 패널들은 K-드라마 확장의 한 방안으로 공동 제작을 건의했습니다. K-드라마가 보다 널리 알려지기 위해선
촬영지와 배우 선정, 제작가 투자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국가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자들은 베트남 드라마 제작자들과 협력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 배우와 드라마 제작자와의 협력, 그리고 K-드라마의 베트남 문화를 접목, 그리고 한배 문화의 유사점을 이용해서 베트남화된 리메이크 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드라마 스토리텔링의 바탕이 되는 창작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작품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제작과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 관한 여러 가지 손님들이 외국에서 오십니다. 근데 그건 팬 길이로 서로가 연락하거나 하고, 게다가 지방 단체, 지방 자치제도 그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활발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K-드라마 제작을 위해선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과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작자와 제작자가 조건과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장소 등 좋은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들로 이제 찾아가서 컨텐츠를 제작하기를 원하는 제작자가 있을 때 좀 더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한류 열풍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K-드라마. 국제 교류와 원작 콘텐츠 활용, 창작자 지원과 지역성 가미 등 K-드라마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국내 최초 유등 기반 복합 문화 공간인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전시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전시와 체험 공간, 사무 공간, 유등 카페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은 유등을 연중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하기 시작한 전시관은 현재 유등의 빛, 희망으로 채우다라는 주제로 개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19일 제18회 함양 산삼축제의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축제 기간 엿새 동안 약 10만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했으며 총 118억 원가량의 경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변 경관을 고려해 대형 무대를 지양한 점, 주차 편의성을 높인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와 사전 홍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진주에서 70대 자전거 운전자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40분쯤 진주시 상평동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던 1톤 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남해군의 문화, 예술, 체육 종합축제인 국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가 19일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기도 축소되기도 하다가 4년 만에 다양한 5개 행사와 함께 개최됐는데요.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 한마당이 펼쳐진 남해군, 허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군 공설운동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운동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긴 행렬이 입장합니다. 행렬 앞에는 남해 지역 읍면별 이름을 적은 피켓이 들려있고 지역을 나타내는 깃발도 휘날립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야외에서 본격적으로 열린 제29회 남해 국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개막식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자축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 간의 화합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축제에서 시행해온 읍면 순위제도 폐지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열리는 종목도 가지각색, 볼링과 항공 등 장애인 체육 종목 4개와 파크골프 종목도 더해 남녀노소 모두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아주 즐겁지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한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이 모두 다 이리 각 면에서 선수들이 와가지고 공을 치고 하면은 서로 유대도 되고
대회뿐만 아니라 체험 형식으로도 진행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언니들이하고 동생들이하고 이렇게 같이 불링 같이 하니까 좀 즐거워요. 저랑 같이 하는 언니가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통이고요. 행사 1일차인 20일부터는 본격적인 체육대회 본선 경기와 함께 다양한 초대 가수 공연도 이어질 예정. 4년 만에 돌아온 군민축제장이 지역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가 농업인 중심의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들어갑니다. 개편안에 따라 남해마늘연구소는 내년에 순화실과 망실을 구축해서 마늘 종구를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외협력연구실과 기업지원실을 농식품산업육성실로 통합하고 연구개발실은 실용화 연구실로, 행정실은 경영지원실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국회의원은 19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KTX 남부내륙 철도를 정상 추진하겠다고 확실히 얘기해서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사업 추진을 전제로 재검토 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사업 정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은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이용 시 국민 개인정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저희 뉴스를 통해 심층 보도해드렸죠. 이 서부 경남 일대에서 텃세화된 가마우지떼가 가는 곳마다 피해를 주고 있어 이 퇴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반대로 발견만으로 환영받는 새가 있습니다. 이 천연기념물 따오기가 사천에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뉴스사천 강무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무성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연기념물 따오기는 어떤 새입니까? 따오기는 멸종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입니다. 황새목 저색가인 따오기는 동요에 등장할 만큼 옛날에는 흔히 볼 수 있던 새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빔장지대에서 사진이 찍힌 후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는데요.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따오기 한 쌍을 우리나라에 기증하면서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상당한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천에서 확인된 따오기는 이 복원 사업을 통해 방사된 개체라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복원 작업 후 자연으로 보내긴 따오기는 270마리고요. 이 가운데 37%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센터에서 방사한 따오기가 사천의 가을 들녘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개체는 창녕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지난해 방사한 개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따오기는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았다가 가까운 눈두렁에 앉았다가 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때론 높은 곳에 앉아 먹이가 있는지 주위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따오기 보건센터에 확인하니 2018년생으로 암컷이며 2002년 방사한 녀석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따오기 보건센터에 따르면 이 따오기는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대구 달성군에서 관찰되었는데요. 6개월 만에 직선거리로 100km 넘게 떨어진 사천시로 옮겨온 셈입니다. 또 사천에서 복원 후 방사된 따오기가 발견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5월에는 2002년에 방사한 따오기가 사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따오기는 이후 경북 명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천에서 따오기가 발견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따오기 보건센터의 임미정 따오기 서식팀장은 이들이 사천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먹이 활동하기에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이 매우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사천의 사진을 제공한 윤병열 대표는 따오기가 사천에서 발견돼 무척 반갑다며 마른산 자락이 아니라 바닷가에 눈에 띈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강무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 멀리서부터 날아온 손님인 만큼 사천에서 잘 지내다 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지리산이 울긋불긋 물들고 있습니다. 지리산 천안봉에서 본 모습인데요. 파란 하늘과 함께 곳곳이 가을색으로 물들며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 지리산 단풍은 10월 말인 다음 주 주말쯤 절정을 이룰 걸로 전망되는데요. 지난 13일 지리산에는 첫 서리가 내린 만큼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하니까요. 단풍 즐기러 가시는 분들은 따뜻한 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금요일 아침까지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13도, 사천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오전 중 비 소식이 잦아들어 오후에는 전국이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세종 9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물결은 최대 2m로 약간 높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새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20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25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되찾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건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